자, 이번 시간은 23년 4월 8일 실시한 국가직 기계설계 문제풀이 들어갈 텐데요. 출제 분야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면 말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계 설계죠. 이제 총론 분야가 4개 나왔고, 그 다음에 결합용 기계 요소에서 몇 개? 2개. 그 다음에 운동용 기계 요소에서 몇 개? 10개, 무려 10개 나왔고, 그 다음에 제어용 기계 요소 요거 2개. 요거 2개인데 좀 어려운 편이었어요. 그 다음에 관계 기계 요소가 2개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운동용 이 10개라는 것은 50%에 해당이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다. 다 중요한데 내용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많다 하니까 뭐 중요하다 할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운동용 기계 요소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된 거고, 이 기계 설계도 뭐 역시 뭐 기계 일반처럼 기본 묻는 문제가 많았어요. 완전한 신축 문제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난이도가 뭐 상급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보시면은 뭐 위험 속도가 조금 난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문제가 공식이 또 해소해야 되니까 브레이크 문제가 뭐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플라이힐 문제가 있어요. 플라이힐 문제. 뭐 그 정도. 이 정도가 좀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난이도가 높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상급 수준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본서 학습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학습에서 봐왔던 겁니다. 그래서 풀어가는 그 형태를 잘 기억을 해 놓았다고 하면 정답 접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기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최근 출제가 거의 안 되던 플레일 문제가 하나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준비가 뭐 잘 안 되어 있는 경우 뭐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재 기본서에서 그 정리해놨어요. 그 정리된 내용으로 정답에 접근시킬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 기계 설계의 경우는 기계 설계의 성격이 뭐 기계 일반처럼 광범위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지만은 그 광범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 기본 전략대로 총론에서는 좀 폭넓은 이해 암기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기초하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공식 암기, 그리고 기출문제 유형 이거 세심히 익혀놓는 거, 그러한 수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슬슬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기계 설계 시 적용되는 기하 공차 중 모양 공차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데요. 기하 공차, 지오메트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모양 공차, 이거를 형상 공차라고 이제 하죠. 모양 공차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세 공차가 있죠. 자세가 어떠냐, 모양이 어떠냐, 자세가 어떠냐. 그 다음 위치 공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런아웃, 흔들림 공차가 있단 말이죠. 흔들림 공차가 있다. 그래서 기하 공차는 이렇게 굵직하게
네 가지로 그룹형해 볼 수가 있겠어요. 모양 공차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얘기잖아요. 진직도가 어떻다, 뭐 평면도가 어떻다, 그 다음에 진원도가 어떻다, 요 진원. 그 다음에 원통도가 어떻다, 원통도는 여기 아니죠. 모양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조시나 본 거예요. 안 조시죠? 원통. 그 다음에 선의 윤곽도 어타, 그 다음에 면 윤곽도 어타, 뭐 이런 것들이 모양 공차다. 근데 자세 공차를 보면은 어떻게요? 평행도가 어떻다, 직각도가 얼마다, 그 다음에 경사도가 어떻다 이런 것. 그 다음에 위치 공차에는 위치도, 그 다음에 동심도 혹은 동축도, 그 다음에 대칭도, 그 다음에 흔들림, 이렇게 원주 흔들림, 그 다음에 여기서 온 흔들림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양 공차 아닌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직각도 여기 있네요. 자세 공차죠. 1번 정답. 2번에 원통도, 진직도, 2번에 평행도, 3번에 진직도, 4번에 원통도는 다 모양 공차에 해당이 되겠어요. 1번에 1번 정답 이렇게 하고,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은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은 미끄러운 베어링 문제가 나왔어요. 슬라이딩 베어링이다 이런 얘기인데, 미끄러운 베어링은요 기본적으로 일단 뭐냐면은 고소, 고강도 이런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좀 스페셜하다,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구름 베어링은 얘보다 이건 떨어지지만은 표준화, 공구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사용이 용이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둘 수가 있는데, 미끄러운 베어링을 묻고 있죠.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번 구름 베어링에 비해서 기동 마찰이 작다. 아닙니다. 기동 마찰이 커요. 2번 구름 베어링에 비해서 고소 회전이 유리합니다. 2번 정답. 3번 정압 미끄러운 베어링이 동압 미끄러운 베어링보다 설치 비용이 적다. 아닙니다. 설치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4번 구비가 용이한 곳에서는 주로 오일리스 베어링을 사용한다. 아니죠. 구비가 용이하지 않은 곳에서는 주로 오일리스 베어링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져 맞는 것이 되겠어요. 2번에 2번 정답 찾으시고 3번 가봅니다. 유연성 커플링, 플렉시블 커플링이 아닌 것은 묻고 있는데요. 4번에 분할 원통 커플링은 뭐예요? 고정, 리지드 커플링, 고정 커플링에 해당이 됩니다. 분할 원통 커플링은 이제 이 클램프 커플링 이렇게도 부르죠. 1번에 기어 커플링, 2번에 그리드 커플링, 3번에 롤러 체인 커플링은 다 플렉서블 커플링, 유연성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들어갑니다. 이건 브레이크 문제네요. 그림 같은 단식 블록 브레이크에서 레버에 힘 F 105 뉴턴을 작용시켰어요. 이때 제동 토크는 몇 뉴턴 밀리미터냐 묻고 있습니다. 단 D는 200 밀리미터, L1은 1000mm, L2는 200 밀리미터, L3는 50 밀리미터, 마색에서 뮤는 0.2다.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고정되어져 있고 레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전체 요 레버의 요거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요거 L1이 1000이죠? L1이 1000mm입니다. 자,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브레이크가 있다. 그러면은 요게 시계 방향 돌고 있죠? 요 D가 얼마예요? 요거 200mm다.
이렇게 이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센터, 여기서 센터에서 요거 L2, 요거를 L2라고 했죠. L2는 얼마예요? L2 200mm. 네.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요만큼, 이게 뭐예요? 요게 L3. L3는 얼마다? 50mm다.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식 F는 여기 F 힘까지 F는 105N이다. F는 F 제동력, 그 다음에 L2 더하기 뮤 L3, 이것을 뮤 L1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F가 얼마예요? 105, 제동력 105, 그 다음에 F L2는 200 더하기 뮤는 0.2, L3는 50, 그 다음에 뮤는 0.2 곱하기 L1은 1000.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은 210F가 나오고, 분모는 200 이렇게 된다. 그래서 브레이크 제동력 F를 구하면 F는 210분의 105 곱하기 200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약분시켜 정리를 하면 얘는 210은 3 곱하기 70이죠. 그다음 105는 3 곱하기 35란 말이죠. 그 다음에 200은 2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이거 약분을 시킵니다. 3끼리 약분시키고 요거 35 곱하기 2, 72를 약분시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100이 남죠. 100 뉴턴입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동 토크 T는 어떻게 된다? 2분의 뮤 PD. 이것은 뭐와 같다? 바로 F 곱하기 2분의 D와 같다. 이게 이제 F 제동력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 100 곱하기 2분의 200. 이렇게 되죠? 요걸 해보면 100이 나오죠? 100 곱하기 100이다. 해서 어떻게 된다? 둘, 셋, 넷, 뉴턴, 밀리미터다. 이렇게 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3번 이렇게 찾아가시면 된다.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넣어서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이제 모멘트 있죠. 시그마 모멘트 제로, 요거를 또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에다가 요거 L1, 그래서 F L L1 요 걸리는 게 P L2 뮤 P L3. 그래서 P는 이제 작용력이죠. P 작용력이 어떻게 되느냐? FL1 L2 더하기 뮤 L3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105 곱하기 L1 1000, L2 200 더하기 뮤 0.2, L3 50. 그래서 이거를 정리합니다. 하면은 P는 500N, 작용력은 500N이 이제 나오죠. P를 구해서 제동력, 제동 토크를 구한다 이거죠. 제동 토크 2분의 뮤 PD. 이것은 뮤는 0.2, 그 다음에 작용력은 500 곱하기 D 200. 이걸 2로 나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다가 10을 곱해서 2를 만들고 2를 만들고 나 빼기가 아니라 약분 한 개. 20 곱하기 500 되는 거죠. 그 5인은 10, 공 하나, 둘, 셋, 4개죠. 그러니까는 1, 하나, 둘, 셋, 넷, 뉴턴, 밀리미터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은 어떤 문제냐 보겠습니다. 바깥 지름이 8cm인 준공축에 축 방향으로 8,400 뉴턴의 하중을 가하여 4메가파스칼의 압축 응력이 발생했을 때 안찌름은 어떻게 되냐 해놓고 뭐예요? 원줄 파이는 3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이제 주어졌죠. 네, 이거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축에 일단 발생하는 압축 응력은 어떻게 되냐? 자, 준공축이죠. 준공축 발생하는 압축 응력은 단면적분의 뭐예요? 하중이다. 봤을 때 하중 P. 자, 단면적 어떻게 되냐? 준공이니까 4분의 파이 D인데 요게 D2의 제곱 빼기 D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외경 쪽에 D2의 제곱 빼기 내경 쪽에 D1의 제곱 이것은 파이 시그마분의 4P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D1 제곱은 D2 제곱 빼기 파이 시그마 분의 4P 그죠? 여기서 이제 D1을 계산하면 루트 D2 제곱 빼기 파이 시그마 분의 4P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걸 이제 대입을 합니다. D2 80 제곱 빼기 4 곱하기 P가 8,400 여기가 파이가 3을 하겠죠. 3 곱하기 여기는 4 이렇게 되죠. 그리고 쭉 정리를 하면은 60 이게 정리를 하면은 60mm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센티미터로 했으니까 6cm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여튼 뭐 정리해서 하면 이게 나옵니다. 되겠고 6번 갈게요. 6번. 6번은 뭐냐? 그림과 같이 6번 그림과 같이 볼트의 축하중 Q가 작용을 했을 때 볼트 머리부의 전달 응력은 볼트 축 인장력의 반이다. 요때 볼트 머리부 높이 H하고 볼트 지름의 비 H하고 지름 D의 비 이것은 어떻게 되나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볼트 머리의 전달 능력 타우는 어떻게 된다? A분의 Q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Q A는 파이 D H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볼트 축 인장 응력 시그마는 A분의 Q 얘는 달라지는 거죠. 4Q 얘랑 이제 식이 달라요. 그렇죠? 이거는 이건 A라면 A 다시 이렇게 해도 좋고 그냥 해도 뭐 이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는 볼트 머리부의 전달 능력 타우 AS로 표시하죠. 그 다음에 볼트 축의 인당 능력 T라 하면 되겠네요. 4Q 파이 D의 제곱이죠. 이 두 식을 이제 봤을 때 볼트 머리부의 전달 능력 볼트 축 인장 능력이 반이라 했죠. 그렇죠. 그러면 Q 파이 D H분의 Q는 2분의 1 곱하기 4Q 파이 D 제곱 이렇다는 얘기죠. 다 약분하고 나오면은 D분의 H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두께가 5mm이고 바깥 지름이 305mm인
원통형 압력 용기가 있어요. 있는데 원주방의 허용력이 90메가파스칼일 때 용기 내 최대 허용 압력에 가장 가까운 값은 단 박판 용기로 가정을 한다. 이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원주 방향의 허용 응력 시그마 1은 어떻게 된다? PD1 이거를 ET로 나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P 볼트 내 최대 허용 압력 얘는 어떻게 된다? ET 시그마 1 이것을 D1으로 나눈다. D1 어떻게 되냐? D2 빼기 ET죠. 근데 요거는 내경이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야? ET 시그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된다. 2 곱하기 T가 얼마다? 5. 시그마 1이 90이죠. D2가 305 빼기 2 곱하기 T는 5. 이렇게 이걸 계산합니다. 그러면 약 3.05 메가파스칼. 그래서 2번 정답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문제입니다. 8번 가봅니다. 기계 도면에서 데이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데이텀 삼각 기호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 네, 그렇죠. 2번 공차 영역을 규제하기 위해서 설정한 이론적으로 정확한 기하학적 기준입니다. 맞죠? 3번 공통 축 직선 또는 중심 평면이 데이텀인 경우 중심선에 데이텀 삼각기호를 붙입니다. 네, 맞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데이텀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때에는 데이텀을 지시하는 문자를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같은 구획에 기입한다가 아니고요. 데이텀의 우선순위 지정할 때에는 데이텀 지시하는 문자를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다른 구역에 왼쪽부터 기입을 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9번 가봅니다. KS 재료 규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을 보면 자, GC 150이다. GC는 회주 처리죠. 그레이캐스트 아이언 회주 처리고 150은 최저 인정 강도인데 이것이 150N/제곱미터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SFP 340A다 하면 이거는 탄소강 단강품인데요. 최저 인정 강도가 340N/제곱미터라는 얘기고요. 3번을 보면 SS400 이건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죠. 근데 최저 인정 강도가 400N/제곱미터다라는 얘기인데 4번을 보면 SM20C 이것은 이 KS잖아요. G3는 S20C랑 이제 같죠. 기계 구조용 탄소 관계인데 여기에서 20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20 그게 아니 최저 인강도 20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0.2%. 카본 약 0.2%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로 해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가볼게요. 베어링 위에 설치한 윤활유 탱크로부터 베어링에 급유를 하고 이때 흘러 나온 윤활유는 펌프를 이용해서 탱크로 순환시킨다. 뭐냐? 이게 중력 윤활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번의 링 윤활법은 뭐냐? 링의 회전에서 오일을 튕겨가지고요. 접촉면에 급유하는 것이 링 윤활법이고요. 2번의 적화 윤활법은 뭐냐? 용기에다가 오일을 넣어두고요. 급유량을 조절하면서 급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그리스 윤활법은 윤활유에 유지를 가해서 반고형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를 윤활 부위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윤활법에는 수동으로 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으로 기계 장치해서 간헐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펌프류에서 연속적으로 동시에 많은 곳으로 그리스를 공부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11번 가봅니다. 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틀린 모멘트만을 받는 원형 중실축의 중심에서는 전달 능력은 발생하지 않죠. 중심에서는. 그렇다. 2번 바흐의 축 설계 조건은 굽힘 모멘트를 받는 축의 강도 설계에 사용된다. 아니죠. 비틀림. 굽힘이 아니라 바흐의 축 설계 조건은 비틀림 모멘트를 받는 축의 강성 설계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골에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4번을 또 살펴보면요. 3번은 축에 묻힌 키를 사용하는 경우에 축에 파여진 키움의 영향으로 축의 강도가 저하되죠. 4번 같은 크기의 토크를 전달할 때 중공축이 중실축에 비해서 무게를 가볍게 할 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안질이 200mm인 관 속을 흐르는 유체의 평균 유량이 얼마냐면은 0.3 세제곱미터 퍼섹이다. 일 때 유체의 평균 유속은 몇 미터 세크냐. 평균 VM으로도 표시를 하지만 그냥 여기서 편하게 V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파이 원주율은 3으로 해라. 자, 여기서 유체의 평균 유량 Q는 AV. 그러니까는 V는 어떻게 한다? V는 A분의 Q. 이렇게 된 거죠. A 단면적 4분의 파이니까 4Q 파이 D 제곱 4분의 파이 D 제곱이니까 4가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4 곱하기 Q가 얼마다? Q가 0.3.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0.2 이 제곱이죠. 자, 이건 이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4 곱하기 0.3을 3으로 가. 그럼 여기는 3이 30이 되죠. 곱하기 아니지, 일단 여기서 이제 곱하기 0.2 얘가 뭐예요? 0.2 곱하기 0.2잖아요. 그리고 얘는 4만 2는 4는 남겨놓고 여기다 10 곱했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예. 약분시키려고 지금. 자, 4, 4, 3, 3, 0, 0. 요거 남았죠? 10이 남았죠. 10 미터 세크입니다. 두 번째 거 찾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쉽게 접근을 하시고요. 자, 다음에는 13번을 보시겠습니다. 볼스크류 문제네요. 볼라사 특징으로 옳은 것만 고른 거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억 보면은 고속 구동시 소음이 작다? 고속 구동시 소음이 좀 나요. 여기 작다는 틀린 거고. 그래서 기억 고른 1번, 2번은 탈락.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공이 쉽다. 아니죠. 가격이 비싸고 가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3번도 탈락이죠. 자, 디귿. 나사율이 높고 백내시가 작죠. 그리고 NC 공작기계 자동차 조향장치에 사용이 됩니다. 4번 디귿 리을을 선택한 4번 정답.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14번 가보겠습니다. 매접하는 두 평기어 슈퍼기어의 각 속도비가 1대3 이수압이 80개 모듈이 5mm라고 할 때 기어 사이의 중심거리는 자, 기어 사이의 중심거리 C는 2분의 D1 더하기 D2 외접할 때 그래서 2분의 D는 MZ M Z1 더하기 Z2죠.
그래서 모듈 5. 그 다음에 요거 합한 게 80이라고 주어졌네요. 네, 2분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2, 4, 5, 4, 20.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0 이렇게 돼요. 200ml가 되겠습니다. 1번이네요.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벨트 전동하고요. 체인 전동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벨트 전동과 체인 전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을 보겠습니다. 자, 벨트입니다. 벨트 전동은 피동축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가 있죠. 벨트 전동은 있습니다. 맞고, 두 번째, 벨트 전동은 초기 장력이 필요 없는 반면에 체인 전동은 초기 장력이 필요하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벨트 전동은 초기 장력 필요한 반면에 체인이 아니고 체인 전동은 초기 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로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3번, 4번을 살펴보면 3번 벨트 전동은 마찰에 의한 전동이며 체인 전동은 만물리에 의한 전동이 되겠어요. 4번 체인 전동은 미끄럼이 없어서 일정 속도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16번 가보겠습니다. 질량 관성 모멘트가 4kg 제곱미터인 플라이 휠이 부착된 전단기가 강판을 절단하여 회전 속도가 2400 파이 RPM에서 2400 포 파이 RPM에서 1200 포 파이 RPM으로 감소했다 했을 때 전단기가 한 일은 어떻게 되냐. 자, 이것은요. 각속도. 자, 최소 각속도 오메가 1, 최대 각속도 오메가 2를 구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최소 각속도 60분의 2파이 뭐예요? N1. 이건 뭐 얼마예요? 60분의 2파이 N2. 60분의 2파이 N1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파이분의 1200이라고 그랬죠. 이걸 정리하면 얼마 돼요? 40 라디안 퍼 섹이다. 이게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최대 각속도는 2파이 곱하기 이게 얼마야? 2400. 파이분의 2400, 60분의. 그래서 얼마다? 80 라디안 퍼 섹이에요. 자, 그 다음에 평균 각속도는 오메가 m은 평균 내면 된 거죠. 2분의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 2분의 40 더하기 80. 합항이 120분의 2니까 60이네요. 60 라디안 퍼 섹. 이게 이제 평균 각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각속도 델타, 변동 개수를 구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다? 오메가 2. 최대 각속도 빼기 오메가 1, 최소 각속도. 이것을 오메가 m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은 최대 80 빼기 최소 40. 이걸 60으로 나눴다. 그럼 이게 60분의 40이죠. 그럼 이게 얼마야? 3분의 2 이렇게 남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전단기가 한 일 것은 바로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델타 E 이것은 공식 I 오메가 제곱 델타 에다 놓습니다. I 요거 질량 관성 모멘트 4 곱하기 요거 60 제곱 이게 오메가 m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델타는 얼마냐? 3분의 2다. 자, 계산하면 얼마 나오면 9600이 나와요. 근데 이게 줄이죠. 그러니까 킬로로 물어보니까 9.6 킬로 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3번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요 식은 이제 외워 두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풀이 과정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17번 들어가 봅니다. 17번을 보겠습니다.
두께가 10mm인 평벨트로 연결된 원동축 풀리하고 종동축 풀리를 각각 300rpm, 200rpm으로 회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종동축 풀리의 지름은 몇 밀리미터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원동축 풀리 지름은 600mm이고 벨트 두께를 고려하며 벨트와 풀리 사이에 미끄럼 없다 했습니다. 자, 속도비 I는 N1분의 N2. 이것은 어떻게 된다? 자, N1, D1일로 가죠. 근데 두께를 고려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D2 두께를 고려하라 했어요. 그래서 종동축 풀리지름 요 D2잖아요. D2 요건 요렇게 곱하기 같으니까 D2 더하기 T 이것은 아니지 N2 곱하기 D2 더하기 T는 N1 곱하기 D1 더하기 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D2 더하기 T는 N2분의 N1 곱하기 D1 더하기 T죠. 그러니까는 D2는 어떻게 돼요? N2분의 N1 곱하기 D1 더하기 T 빼기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N2가 얼마냐 하니까 200입니다. N1이 300입니다. 이렇게 되죠. 곱하기 D1은 얼마냐? 600. T 두께는 10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빼기 10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합니다. 그러면 905. 905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3번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18번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 관성 모멘트가 J kg/제곱미터인 강체 원판이 설치된 축에 주기적 토크 T 뉴턴 미터가 작용하여 비틀림 진동이 발생할 때 위험 속도는 몇 rpm이냐? 자, 단 축의 길이는 L미터, 지름은 D미터, 전단 탄성 가스는 G 뉴턴 퍼 제곱미터. 축의 자중 무시합시다. 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렇게 여기에 이제 원판 이렇게 매달려 있다. 이러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 D 직경이. 그 다음에 요거 여기까지 여기 길이가 L.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J 걸리고 T 걸린다. 그래서 축의 비틀림 상수 KT 이것은 어떻게 되냐? 세타분의 T 이것은 어떻게 되냐? L분의 GIP다. 그 다음에 축의 극단면 2.5m 요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32L분의 파이 D의 4승이죠. 위험속도 이것은 어떻게 되냐 2파이분의 60 오메가 그리고 이거는 30 오메가 파이분의 이렇게 된다 얘기죠. 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냐 파이분의 30 그래서 루트 J분의 KT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합니다. 30 파이분의 30 루트 J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L GIP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정리합니다. 파이분의 30 루트
파이 d의 4승 치, 그 다음에 16 곱하기 2 JL. 이것도 정리를 하면은 여기 이제 15, 여기 이제 빠져나오죠. 30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은 이걸 먼저 썼는데 이거 지우고 어떻게 하냐면 요게 4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끄집어 나면은 4가 나가죠. 4가. 네, 4가 나가니까는 4분의 30 되니까 4는 2 곱하기 2. 그러니까 여기를 뭐예요? 2파이 남겨두고 여기는 2루면 나는 거 15. 그렇게 하고 D 4승 있죠. 이거 D를 빼내. D 제곱을 빠지죠. 루트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나머지 정리해봐요. 파이 D가 남을 거고요. 여기는 2JL이 남죠. 이렇게 RPM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이렇게 되죠. 1번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는 19번 갑니다. 19번은 어떤 문제냐 살펴보겠습니다. 19번. 내접 원통 마찰차에서 축간거리가 600mm고요. 네, 그 다음에 원동차의 회전속도가 1000rpm, 종동차의 회전속도가 250rpm, 그리고 마찰차 밀어붙이는 힘이 600N일 때 최대 전달 동력은 몇 와트일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음 마찰 개수 뮤는 0.2다 라고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속도비를 써보면 y는 여기 어떻게 돼요? n1분의 n2다. 그래서 이거는 d2분의 d1과 같죠? 요거 이제 대입을 합니다. 어떻게 1000분의 250. 이것은 얼마야? 4분의 1이네요. 4분의 1은 d2분의 d1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종동차 지름 d2는 어떻게 돼요? 4d1이 되는 것이죠. 축간거리 C는 600입니다 했잖아요. 축간거리는 내접이니까 2분의 D2 빼기 D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D2는 4D1이잖아요. 빼기 D1. 2분의. 그럼 이건 어떻게 된다? 3D1. 2분의 3D1이 되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600은 2분의 3D1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D1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600 곱하기 3분의 2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 4, 400mm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최대 전달 동력, 얘는 어떻게 되냐? 뮤 PV다. 뮤 PV. 뮤 P 곱하기 V는 파이 D1의 N, 그 다음에 1000분의 파이 D1의 N인데, 요게 초로하니까 곱하기 60.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뮤 0.2 곱하기 P 600 곱하기 파이 곱하기 요거 D 400, D1은 400. 그 다음에 요거는 1000. 1000. 여기 이제 원끼리 해야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1000 곱하기 60.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800 파이 와트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2번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20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와이어로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와이어로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와이어로프 1번 철도는 강철에 철사를 꼬아서 만들죠. 1번 맞고요. 2번 윈치, 기중기 등에서 동력을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와이어로프를. 3번 와이어로프를 거는 방법에는 연속식과 병렬식이 있습니다. 맞죠? 4번 스트랜드의 꼬임과 소선의 꼬임이 반대다 하는 꼬임 방식은 그 보통 꼬임이에요. 반대. 근데 여기 보면 랭 꼬임 뭐죠? 랭 꼬임은 스트랜드의 꼬임하고 소선 꼬임이 같은 방향인 꼬임 방식이에요. 그래서 20번에는 4번 요 반대를 얘기를 하고 있죠. 4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